안녕하십니까. 당독수연구소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로나 독감 후유증 진짜 원인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년여에 걸친 그 코로나 그 엄청난 터널에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독감 후유증에 의해서 많이 시달리고 있죠. 뭐 이미 매스컴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미각을 상실했다, 계속 기침이 나온다, 뭐 기억력이 떨어졌다, 뭐 다양한 형태, 어떤 분들은 막 혈당이 올라갔다, 막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합병증 내지는 그 후유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감염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세균 감염도 있고 곰팡이 감염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감기, 독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하고 엄청나게 전투가 이루어지죠. 정말 실질적인 그 몸에서 전투가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열이 발생하고 그러는 동안에 많은 세포들이 이제 죽어나가죠. 그 죽는 세포들이 일시에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대사산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이거를 우리 몸에서 처리하는 능력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병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사망에까지 이르고, 어쩌다가 이거를 극복을 했는데 보니까 후유증으로 이제 엄청나게 고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전투 일어나는 과정에서 세포가 막 터져 죽는 거죠. 포탄 터져서 죽듯이 세포가 막 그냥 터진다. 터졌을 때에 이 수많은 파편들이, 세포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비정상적으로 나오죠. 원래는 이게 세포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세포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와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지질 독소가 방출되는 거예요. 무슨 지질 독소냐, 세포에 있는 이렇게 세포막이 있거든요. 세포막은 다 지질로 이루어졌어요. 불포화 지방, 우리가 말하는 오메가3, 오메가6의 그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죽으면서 이 지질들이 산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독소들이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지질 독소라고 얘기하는, 이 독소들이 한꺼번에 튕겨져 나왔는데, 원래는 우리 몸에서 이 독소들을 해독하는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리하는 용량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왜 이런 그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데서 보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대사질환이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서 이렇게 후유증과 사망률이 높고 이게 심각하냐,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이 해독 능력이 기본적으로 해독 캐파가 적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코로나하고 싸우면서 나온 그 독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를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독소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그 정말 엄청난 양의 이 염증성 면역 물질이 폭발하면서 온도가 막 40도를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망에까지 이르고, 어찌다가 우리가 살아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사실은 지질인데, 우리가 먹는 잘 아는 오메가3, 오메가6에서 산화되고 산패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집에 냉장고라든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식용유라든가 아니면 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거 오래되면 약간 이게 쩐내가 난다 그러거든요. 특히 뭐 우리가 보면 호두라든가 이런 것도 오랫동안 그 상온에다 방치해보면 이게 쩐내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쩐내가 뭐냐면 지질 독소가 많아진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이게 그 기름이라든가 우리가 아니면 이게 들깨라든가 뭐 이런 호두라든가 견과류들이 오래돼서 먹었을 때 쩐내가 나는 게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독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메가3나 오메가6를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인 이런 지질 독소가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작용하는 거냐? 이게 수용체가 있어요. TRPA1이나 V1이라고 하는 아주 이 감각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찬바람만 쐬도 기침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환경이 바뀌면 몸에서 알러지나 어떤 특이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TRPA1이나 TRPV1의 그 온도의 센싱이나 이런 것들이 민감해져 가지고 비정상적인 그 반응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돼. 그래서 기도가 수축되면서 기침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반응들이 나죠. 그런 감각 수용체가 과활성화가 되면 기침으로 나오고, 어떤 건 통증, 염증, 아니면 미각을 상실하거나 뭐 가렵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질 독소가 이 수용체를 과하게 자극을 한다. 원래는 해독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해독이 잘 안 되고 남아있게 되면 이런 수용체들로부터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게 이렇게 기침이나 통증이나 뭐 미각 상실 정도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조직 손상에다가 이 기능까지 망가뜨리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지질 독소가 방출된 거를 해독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코로나나 독감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코로나 사망자하고 생존자를 비교를 해보면 MDA라든가 4H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질 독소인데, 여기 보면 이건 생존자입니다. 생존자는 정상인 사람하고 레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은 지질 독소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죠. 이 지질 독소가 해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어마어마하게 증폭을 시키면서 우리 몸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거나 후유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독감이나 코로나 후유증은 지질독소 해독이 핵심이다 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 독감이라든가 이런 걸리면 수분을,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독이라는 것이 뭐죠? 결국에는 쓸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사람들은 그러죠. 아프면 잘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들 같은 거, 맛있는 음식을 좋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회복되고 그 질환을 빠져나오는데 방해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인 것 같은 이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는 건 이미 몸 안에서 터져가지고 독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염증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다 또 내가 오메가3나 오메가6 같은 이런 튀기고 굽고 볶은 요리 같은 걸 더 먹는다? 그러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소가 증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걸렸을 때는 먹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 같은 거, 튀기거나 이런 음식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이 아니라 좋은 야채라든가 좋은 단백질이든가 좋은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과식하지 않고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질 독소를 해독하는 솔루션 같은 것들을 특별히 준비하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지질 독소를 해독을 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가 비타민이에요. 어떤 비타민이냐면 뭐 비타민 C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기 걸리면 비타민 C를 많이 먹는데, 아니요, 저는 후유증이나 이걸 제대로 생각한다면 지용성 비타민이나 비타민 A 같은 거, 그 다음에 마리골드 꽃 중에 루테인이나 아스타잔틴 같은 주로 지용성의 독소를 무력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항산화제들을 충분히 들어있는 것들을 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해독시키고 대사시켜서 없앨 수 있는, 그래서 아연이라든가 셀레늄이라든가
MSM이라든가 뭐 글루타치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해독 능력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질 독소를 잡아가지고 대사를 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양질의 아미노산을 섭취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단백질보다는 아미노산을 섭취하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미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사시키고 소화시켜서 하는 능력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바로 흡수가 돼서 바로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모든 아미노산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아미노산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같이 섭취하게 되면 코로나라든가 이런 독감에서 후유증이라든가, 그럼 이런 걸 언제 먹느냐? 사실은 내가 몸이 독감이다, 코로나다 그러면 그 즉시부터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독소들을 빨리 해독하고 퀸칭해서 없애는, 이게 끝나고 나서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녹황색 야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드시게 되면 상당히 그 코로나의 후유증이라든가 독감 후유증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